1762년 윤5월 13일 한 소년이 뒤주 앞에 서 있습니다. 11살.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뒤주 안에는 그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영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를 패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그날 영조는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뒀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햇살은 너무나 밝았고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뜨거웠습니다. 뒤주 안에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절규였습니다. 그 다음은 애원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침묵이었습니다. 8일 한중록에 따르면 해경궁 홍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세자께서 뒤주 안에서 8일을 견디셨습니다. 8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8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 8일 동안 그 좁은 공간에 갇혀서 그리고 마침내 1762년 윤5월 21일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28세였습니다. 11살 소년은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신하들이 침묵하는 것을, 어머니가 눈물만 흘리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승정원 일기에는 당시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손 정조은 슬픔을 참으며 할아버지 영조를 모셨다. 슬픔을 참았다고요? 아니, 그는 슬픔만 참은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복수심도,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소년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8년 동안 그는 완벽한 효자 연기를 했습니다. 28년 동안 그는 침묵했습니다. 28년 동안 그는 기다렸습니다. 복수의 날을. 그 소년의 이름은 이산. 훗날 조선 제22대 왕이 되는 정조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1살 소년이 어떻게 28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아버지의 원수들을 응징했는지. 지금부터 조선 최고의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왜 영조는 자신의 아들을 죽였을까요?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영조실록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세자가 역적 행위를 저질렀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이 부자의 관계는 처음부터 불행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가 어렸을 때부터 지나치게 엄격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영조에게는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숙빈 최 씨의 아들, 즉 후궁의 자식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후궁의 아들이 감히 왕이 되다니. 그래서 영조는 누구보다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도 완벽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한중록의 증언에 따르면 사도세자는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대증, 옷을 입는 것에 대한 공포.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사도세자는 옷을 입으려고 하면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녀들을 시켜 수십 벌의 옷을 준비하게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입지 못했다고. 더 끔찍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궁중에 떠돌던 소문에 의하면 사도세자는
궁녀들과 내관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한중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자께서는 병이 깊어지실수록 사람을 해치셨습니다. 과연 이게 전부 사실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지금도 논쟁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도세자는 정말 정신 이상이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론 벽파 세력이 과장하고 왜곡한 것이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이 부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점점 더 멀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틈을 노린 세력이 있었습니다. 노론 벽파. 이들은 사도세자를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세자는 소론과 가까웠으니까요. 전해지는 바로는 노론 벽파 신하들이 끊임없이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잘못을 고자질했다고 합니다. 세자가 또 사람을 죽였습니다. 세자가 정사를 돌보지 않습니다. 세자가 역적과 내통합니다. 영조는 점점 더 아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62년 윤호월 13일 영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자를 패한다. 그 자리에 11살 세손이 있었습니다. 정조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뒤주에 가두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만약 할아버지 영조의 비위를 거스르면, 만약 노론 벽파 세력의 눈밖에 나면 자신도 아버지처럼 뒤주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완벽한 효자가 되어야 한다고. 11살 소녀는 가면을 썼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효자, 속으로는 복수를 다짐하는 아들.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사도세자가 죽은 직후 세손 정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손은 오직 대왕대비와 주상전하의 명을 따를 뿐입니다.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원하는 바로 그 대답.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이 한마디로 정조는 자신의 목숨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정조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고 합니다. 뒤주 안에서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 살려달라. 목이 마르다. 하지만 낮이 되면 그는 다시 가면을 썼습니다. 정조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사서삼경을 외우고 역사를 공부하고 정치를 배웠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했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1764년 정조가 13살 때였습니다. 노론 벽파 세력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속삭였습니다. 세손은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훗날 왕이 되면 복수할 것입니다. 지금 제거해야 합니다. 영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일부 신하들이 세손 교체를 건의했다고. 상황은 위급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영조도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들을 죽인 죄책감. 그래서 최소한 손자만은 지키고 싶었던 것. 영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손은 과인이 직접 가르친다. 정조는 다시 한번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죽는 순간 노론 벽파가 자신을 제거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정조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당시 궁녀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조는 혼자 있을 때도 항상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그리고 아무에게도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심지어 어머니 해경궁 홍씨에게도요. 한중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손은 말이 적고 항상 신중하셨습니다. 말이 적었다고요? 아니, 그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으니까요. 1776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3월 5일.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83세의 나이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25세의 세손 이사는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된 것입니다. 14년. 아버지가 죽은 후 14년. 11살부터 25살까지 그는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리고 왕이 되는 것. 이제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까요? 그 답은 즉위식 날 나왔습니다. 1776년 3월 10일. 즉위식 날. 신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노론 벽파도, 소론도, 남인도 모두가 새 왕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정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조실록에 기록된 그 유명한 말.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순간 전각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노론 벽파 신하들은요. 왜 그들이 놀랐을까요? 14년 동안 정조는 한 번도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조대왕의 손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이 된 순간 그는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죽인 그 사람의 아들이다. 이것은 복수의 선언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날 저녁 노론 벽파 대신들이 비밀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왕이 복수하려 한다. 우리를 제거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정조는 똑똑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두를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자신의 기반이 약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나씩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칼날이 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홍구명. 홍구명은 해경궁 홍씨의 친척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조를 보필했던 측근이었죠.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정조는 즉위 직후 홍구명을 도승지로 임명했습니다. 도승지, 왕의 비서실장 같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홍구명에게 은밀히 명령했습니다. 당시 궁중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밤마다 왕과 홍구명이 비밀 회의를 한다.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제거할 사람들의 명단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776년. 즉위한 해부터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우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는 것을 적극 찬성했던 인물. 노론 벽파의 핵심. 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정조는 정우겸을 유배 보냈습니다. 이유는 선왕을 모함했다.
다음은 홍인한, 해경궁 홍씨의 오빠, 정조의 외삼촌이었지만 사도세자 죽음에 가담했던 인물. 전해지는 바로는 정조는 매우 고민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오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지만 결국 1776년 10월 정조는 홍인한을 사사했습니다. 사약을 내린 것이죠. 한중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손은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들이 오빠를 죽이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명회, 구선복, 윤양래 하나씩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왕이 복수하고 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있다. 하지만 정조는 공개적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인은 역적을 제거할 뿐이다. 선왕을 모독한 자들을 응징할 뿐이다. 교묘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영조를 모욕한 죄라고 말했죠. 이렇게 하면 자신이 효자라는 이미지도 유지할 수 있고 복수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1777년 정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추존한 것입니다. 사도는 슬프게 생각한다는 뜻. 영조가 아들에게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헌은 다릅니다. 장엄하고 헌신적인 세자라는 뜻. 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왕의 아드님을 장헌세자로 추존하노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잘못 판단하신 것이다. 정조는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노론 벽파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조는 이미 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정조에게는 칼날이 있었으니까요. 홍국영이라는 이름의. 하지만 칼날은 양날의 검입니다. 홍국영은 점점 더 권력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1778년 홍국영은 정조의 칼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홍국영은 자신의 여동생을 정조의 후궁으로 들였습니다. 원빈 홍씨.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홍국영은 여동생이 왕자를 낳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외척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원빈 홍씨는 출산 후 사망했습니다. 아이도 함께 죽었습니다. 홍국영은 미쳤습니다. 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홍국영이 여동생의 죽음을 왕비 탓으로 돌렸다. 왕비를 의심한 것입니다. 효의왕후를요. 이것은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1779년 정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홍국영을 귀양 보낸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시 사관의 평가에 따르면 홍국영이 너무 교만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조는 이제 더 이상 칼날이 필요 없었습니다. 주요 정적들은 이미 제거했으니까요. 그리고 홍국영은 이제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너무 많은 권력을 가졌으니까요. 정조는 냉정했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홍국영이 귀양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왕을 위해 더러운 일을 했다. 그런데 이제 버리는구나. 1781년 홍국영은 귀양지에서 죽었습니다.
독살당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조는 홍국영의 죽음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순왕 후 영조의 계비 15세에 66세의 영조와 결혼한 여인.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론 벽파의 수호자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정순왕 후는 사도세자를 죽이는 것을 적극 찬성했다고 합니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이야말로 진짜 적이라는 것을. 하지만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대왕대비였으니까요. 할아버지 영조의 부인이었으니까요. 만약 대왕대비를 해친다면 그것은 효를 저버리는 일. 정조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화성 1793년 정조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수원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 화성이라는 이름의 화성성 역의궤에 따르면 화성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군사 도시였습니다. 새로운 수도가 될 도시였습니다. 왜 새로운 도시가 필요했을까요? 전해지는 바로는 정조는 서울을 떠나고 싶었다고 합니다. 서울에는 할아버지 영조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인 바로 그 궁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론 벽파가 있었습니다. 정순왕 후가 있었습니다. 정조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성에는 장헌세자 사도세자의 묘가 있었습니다. 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은 화성에 행차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묘를 참배하셨다. 정조는 13년 동안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주 화성에 갔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금은 화성에 가실 때 가장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왜 행복했을까요?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화성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위한 도시였습니다.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도시였습니다. 1795년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화성에서 열었습니다. 원행을묘 정리의궤에 따르면 이 행차에는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행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한 행차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정조는 이 행사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화성에서 아버지의 묘 앞에서 정조는 선언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800년 6월 정조는 병에 걸렸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 초에 등창이 생기셨다. 등창, 등에 생긴 종기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의원들이 밤낮으로 치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6월 21일 정조는 자신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그는 침상에서 일어나려고 했다고 합니다. 화성에 가야 한다. 아버지를 뵈어야 한다.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6월 28일 정조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대신들은 세자를 잘 보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49세.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날 밤 정조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갑자기 죽었을까요? 정조실록의 공식 기록으로는 등창이 악화되어 승하하셨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독살당했다. 노론 벽파가 왕을 죽였다. 과연 사실일까요? 역사학자들은 지금도 논쟁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정조는 과로로 죽었다. 밤낮 없이 일한 결과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49세는 그렇게 급사할 나이가 아니다. 전해지는 소문에 따르면 정순왕후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조가 죽자마자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조가 등용했던 개혁파 신하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조실록에 따르면 정순왕후는 정조의 정책들을 뒤집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나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준비된 것 같다. 왕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남아 있습니다. 정조는 정말 자연사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정조의 죽음으로 그의 개혁은 중단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28년 동안 이루어낸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 창덕궁. 정조의 시신이 안치되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손은 평생을 아버지를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곁으로 가셨습니다. 정조는 화성의 아버지 묘 근처에 묻혔습니다. 죽어서라도 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던 것일까요? 11살 소년이 본 그 끔찍한 장면. 뒤주 안에서 죽어가는 아버지. 그 기억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그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수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혁군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화성은 그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49세. 너무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만약 정조가 더 오래 살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2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4년을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 52년의 세월 동안 그는 한 번도 아버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정조의 이야기는 복수극일까요? 아니면 효심의 이야기일까요? 역사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조는 복수에 사로잡힌 왕이었다. 아버지의 원한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였다. 실제로 정조실록을 보면 정조는 사도세자 사건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처벌했습니다. 정우겸, 홍인한, 한명회. 그 명단은 깁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정조는 정의를 실현한 왕이었다. 역적을 제거하고 바른 정치를 펼쳤다.
정조실록의 사관평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조는 문예를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는 성군이었다.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정조는 복수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혁 군주였습니다. 그는 규장각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출신 학자들을 등용했습니다. 장용령을 창설해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화성을 건설해 새로운 시대를 꿈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중록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손은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믿으셨습니다. 정조는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다고. 아버지는 병든 사람이었다고. 아버지는 피해자였다고. 그래서 그는 28년을 기다렸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명예 회복을 위해서.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존경받아야 할 뿐입니다. 이것이 정조가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조는 성공했을까요?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조는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추존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왕의 예우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화성을 만들어 아버지를 기렸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것 아닐까요? 하지만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정조가 죽은 후 정순왕후가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조의 개혁은 중단되었습니다. 노론 벽파가 다시 득세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정조의 죽음 이후 사람들은 속삭였다고 합니다. 결국 노론이 이겼다. 정조의 복수는 미완으로 끝났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조의 복수는 실패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정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성군, 개혁군주, 효성이 지극한 아들, 그리고 사도세자는 역적이 아니라 비극의 주인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조가 원했던 것 아닐까요? 역사는 결국 정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그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렸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인내의 힘입니다. 정조는 11살부터 25살까지 1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24년을 싸웠습니다. 총 38년. 복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의도 하루아침에 실현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정조는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둘째, 효심의 가치입니다. 정조는 단순히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항상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정조는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셋째, 권력의 허무함입니다. 정조는 왕이었습니다. 조선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49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개혁은 중단되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이룬 것도 쉽게 무너집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정조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인이 이룬 것이 얼마나 남을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넷째, 역사의 정의입니다. 당대에는 정조가 졌을지도 모릅니다.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가 다시 권력을 잡았으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조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노론 벽파를 비판합니다. 결국 역사는 옳은 사람의 편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다섯째, 사랑의 힘입니다. 정조를 움직인 것은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정의에 대한 사랑, 백성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1762년 윤호월 13일, 11살 소년이 뒤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작고 어린 소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4년을 싸웠습니다. 비록 49세에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이룬 것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수원 화성, 규장각의 책들, 그리고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는 그 외침. 정조실록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조는 효성이 지극하고 학문을 사랑한 성군이었다. 사관도 인정했습니다. 그가 위대한 왕이었다는 것을. 역사는 승자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패자의 이야기가 더 감동적입니다. 때로는 복수의 이야기가 더 교훈적입니다. 정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28년을 기다릴 수 있나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평생을 바칠 수 있나요? 정조는 아버지를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조선 최고의 왕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분노가 아닌 인내로, 포기가 아닌 끈기로 정조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조선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기대해 주세요.